자, 오늘 1일 모의고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틀린 것은 했는데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무려 8문제 출제됐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1번 문제.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실입주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뭐 3억 이상 이런 게 있었는데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2번 투기과일지구 내에서는 정빙자료도 제출해야 된다. 투기과일지구는 정빙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정빙자료 제출하는 게 이게 제가 좀 해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계약할 때 제출해야 돼요. 계약하고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죠. 잔금 치를 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잔금은 더 늦게 치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년 6개월 후에 입주하는데 잔금 어떻게 마련할 건지 지금 증빙자료 다 제출해야 돼. 통장 입금표 이런 걸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래소득이라 해서 자기 소득의 3배까지는 인정해 주기는 하더라고요. 아파트 분양받는 경우는. 근데 일반 매매 계약이라도 실제 중개업소에서 좀 이게 고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잔금 치를 때 내는 게 아니라 잔금은 3개월 후에 치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계약할 때 벌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물론 계약할 때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30일 이내는 해야 되는 거죠. 계약일로부터 증빙자료를. 그래서 이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되어 있는 데는 거래가 좀 활발하게 안 되고요. 2천은 이 규제지역이 아니니까 뭐 한 80몇 주째 지금 2천은 떨어진다는 소리 없죠. 가격 내려간다는 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2천은. 이천, 평택, 그 다음에 파주 이 세 군데가 수도권에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고요. 자, 2번도 맞고요. 3번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투기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국가가 투기하는 거는 아니죠. 3번인데 이게 올해 2월 28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매수인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복수정답이 나왔어요. 즉 LH로부터 분양받으면 LH가 판 사람이고 사는 사람은 수분양자는 개인인 경우도 옛날 법에 의하면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안 해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 입법의 불비였죠. 사실은 LH에서 분양받아도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을 현실에 맞게 바꿨다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만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하고 매도인이 국가고 개인이 매수하면 자금조달계획 개인은 제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3번이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입니다. 작년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이게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3번 틀렸습니다.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우리 암기 프린터는 13번에 있는데요. 13번. 자, 13번 한번 볼까요? 암기 프린터 13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뒤에 있습니다. 뒤에 국가 등인 경우 제외한다는 말은 안 적어놨는데요.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이고요.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투기과일지구는 증빙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습니다. 자, 3번이 답이고요. 4번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서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취득 목적 등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2개 제출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하나 제출하고 그 다음에 법인 신고서도 하나 더 제출해야 됩니다. 추가로 2개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 5번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 지역 및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맞죠?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입니다. 6억 이상. 자, 그 다음에 2번
주택 임대차 신고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이때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2번의 주택은 1번의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즉 자금조달계획은 주택법상 주택이고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피스텔은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고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 신고는 해야 된다고요.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사용 용도이잖아요. 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신고해야 되죠. 그리고 경기도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신고 안 합니다. 군지역은 양평군 경기도니까 신고해야 되죠. 음성군 신고 대상 아니죠. 충청북도인가요? 음성이 충청북도죠. 충북 음성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관청이 공동을 해야 되고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6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3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임대차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전부 다 한 명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4번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옛날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만들면서 주인들한테 세금 뜯어가려고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다. 세입자 보호하려고 만든 거다. 그래서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6천만 원으로 정한 이유도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우선 면제 2천만 원까지 받잖아요. 기타적이라도 그 보호가 어느 정도는 되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 취지가 정부에서 설명하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6천만 원 초과하는데 대항력 안 갖추고 있으면 한 푼도 못 받죠. 경매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 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에서는 당연히 이게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보니까 확정일자 도장도 다 찍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임대인들은 그걸 안 믿죠. 우리한테 세금 뜯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세금 뜯어가려고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 취지가 그 만약에 시험에 그런 게 안 나오겠죠. 지금 또 현 정부에서는 전임 정부하고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험은 안 낼 겁니다. 5번 신고관청은 임대차 신고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면 돼요. 전입신고하러 갈 때 그 대신에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야 되겠죠? 가져가면 그냥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6천만 원 초과 2번 월차임 30만 원 초과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제 친구도 임대인이 있는데요. 건물주가. 그분은 중학교 나왔는데 돈을 뭐 몇백억 벌었다고 맨날 자랑시켜요. 동창회 가면 혼자 말 다 해요. 우리는 말 한마디도 못해. 돈 안 내니까 말할 수도 없어요. 돈 안 내면서 말 자꾸 하면 재수 없다고 짜증내요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 자랑하더라고요. 나는 임대차 신고 안 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안 하는데 물어보니까 30만 원에 관리비 30만 원 해가 60만 원에 세놓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뭐 관리비 30만 원이라고 미리 말했으니까 그걸 뭐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죠. 속이는 게 사기인데 처음부터 30만 원이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아무리 임대차 신고 안 하려고 해도 전입신고 해버리면 전부 다 그 기록이 다 되니까 정부에서는 다 파악은 하고 있어요. 전산에 다 기록은 돼 있어요.
임대차 신고 안 해도 현실적으로는. 자, 어쨌든 초과입니다. 6천만 원 초과 또는 30만 원 초과입니다. 초과. 3번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정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했는데 이건 신고 대상 아닙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2년 더 연장해주면 묵시적 갱신되면 주인이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러면 다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입니다.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 없고요. 4번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세종시 전부 신고해야 되고요. 제주도 전부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 이천시 신고해야 됩니다.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나 경기도에 있는 군만 신고합니다. 그럼 그 외 지역군은 신고 안 한다는 이야기죠. 광원도, 행성군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더라도. 구, 자치구를 말한다. 지역만 신고 대상이다. 결론은 신고 대상이 아닌 지역은 광역시, 경기도 아닌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전입신고한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거나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단 가로 안에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임대차 신고서 가져오는 거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없고 말로만 임대차 계약한 거는 임대차 신고서 가져오면 되고 계약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뭘 가져와야 된다? 임대차 계약서 가져와야 된다고요. 임대차 계약을 말로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죠. 말로 해도 됩니다. 구두로만 해도. 자, 4번 포상금.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포상금. 갑을. 이거는 어려우면 그림을 그려놓고 계산해 봐야 돼요. 갑을. A, B, C, D, D까지 있나요? 기억. 갑은 부동산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나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A를 신고하였고 신고관청은 A에 대해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뭡니까? 거짓, 해임, 허가. 거짓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요거는 과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이고 한도액이 거짓 신고한 경우 1,000만 원이죠. 한도액. 그 다음에 이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개는 포상금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자, 그러면 기억은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 과태료 금액의 20%니까 1,000만 원이면 200만 원이네. 200만 원. 200만 원이죠? 값 200만 원. 예? 200만 원 없다고요? 아니 A에 대해서 200만 원 받는다고 지금. A 니은 을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 체결한 B를 신고하였고 공소제기되어 벌금 1억을 부과받았다. 1억을 받았던 벌금 2억을 받았던 허가받지 아니한 거 얼마입니까? 포상금 50만 원.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50만 원이라 했잖아요. 50만 원. 디귿 을은 부동산 등의 거래 해제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은 해제 신고 안 하면 포상금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죠. 해제됐는데 해제 신고 안 하는 경우는 포상금 못 받고 해제 안 됐는데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잖아요. 암기 프린트 28번 맞아요? 거짓, 해임, 허가. 이 해가 뭐냐고요? 해제 안 됐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지 해제됐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뿐이지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다. 그 다음에 리얼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D를 신고하였고 신고 관청은 D에 대하여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였다. 갑과 을 사이에 포상금 배분 약정은 없었다. 거짓 신고하면 포상금 과태료 금액의 20%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1억에 20%면 2천만 원이죠. 근데 한도액이 1,000만 원. 둘이 같이 신고했네요. 반반 나누죠. 반반. 합의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 없으면 반반 나누고 합의가 있으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한 명 900만 원 받고 한 명 1,000만 원 받는다 했으면 그대로 주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A, B, C, D, E. E도 있네. E 한 명 더 있네요. 을은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이를 신고하였고 그 사건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이행명령이 있어야 받을 수 있죠. 이행강제금 5천만 원 부과받았다. 5천만 원 받은지 5억 받은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얼마라고 했어요? 포상금이 50만 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 안 하는 경우는 50만 원. 누가 신고했어요? 이 을 50만 원. 그럼 을은 600만 원. 갑은 700만 원. 문제는 좋죠? 4번이 답입니다. 4번. 4번 계산됩니까? 계산기 없으면 안 돼요. 계산기하고 상관없죠. 답 4번입니다. 아직 이런 유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출제된 적이 없고 공인중개사법에는 세 문제 출제됐어요. 이게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공인중개사법 3번 나왔으니까 실제 시험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직 사실 나온 적은 없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계약 이외의 원인 신축, 증축, 개축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번,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5번은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의 경우 6억 초과하는 주택거래 신고에만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 X죠.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죠. 이상이죠.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된다 하면 맞는데 초과하는 경우에만 했으니까 X죠. 이상이라고요. 초과가 아니고 이상. 5번이 답이고요. 6번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좀 요 파트가 좀 어렵죠.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어려운데 시험에는 8문제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해야 돼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6번 자진신고하면 감면 대상이 아닌 것이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 암기 프린트 47번에 6개가 있네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지금 이 6개를 찾는 게 아니라 이 6개 아닌 걸 찾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4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5번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암기 프린트 47번에 6개 있다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외국인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하고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 100만 원 과태료 자진 신고하면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면제, 조사 시작된 후에 자진 신고하면 50% 깎아줍니다. 답 3번입니다. 암기 프린트 47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 허가 구역에 대해서 옳은 것. 기억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니은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매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경매 이거 왜 안 받냐? 법에 정해져 있어요. 경매 허가 안 받는다. 압류부동산 공매. 아까 공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매를 제가 자세하게 말 안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압류부동산 공매라는 거는 세금 안 내가지고 국세청에서 체납처분에 의해서 하는 공매를 압류부동산 공매를 하는데 이거는 경매하고 똑같아요. 절차가. 그래서 단 전자입찰을 한다는 것만 차이 날 뿐이에요. 그래서 경매하고 똑같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근데 압류부동산 공매 말고 나머지 공매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이런 거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경매 허가 안 받고요. 그 수용되는 경우도 허가 안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주택용지로 취득한 경우 2년간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주택용지 주거용 임업, 농업, 축산업, 대체토지 취득, 복리시설, 편의시설 2년,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 32번에 6번에 있죠. 그래서 2년 맞습니다. 맞고요. 리얼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즉시 여기 딱 한번 나옵니다.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서는 아니 되는 게 아니라 징수해야 됩니다.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뭔 설명을 했냐면 제가 어머니 모시고 명절에 시골 가다가 서울서 대전까지 갓길로 자동차 전용 도로로 그 1차선 버스 전용 차선으로 끝까지 가니까 스티커 6장인가 끊겼더라고요. 그러면 하루 만에 6개 똑같이 그거 갔는데 6번 내야 돼? 아니면 한 번만 내면 돼요? 이미 부과된 건 계속 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있더라고. 규칙이 뭐 4km인가 몇 킬로 안에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가면 계속 끊기는 거예요. 그럼 옛날 끊긴 거 또 내고 계속 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위반 행위가 옛날에 이미 부과된 건 내야 된다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만 즉시 중지되지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갓길이나 또는 버스 전용 차선에서 나왔다면 나온 것부터 안 내는 거지 옛날에 부과된 건 이미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옳은 그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답 3번입니다. 8번 외국인 취득 특례 틀린 것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 1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이 기출 문제입니다. 특례가 매매 계약은 특례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매매 계약 체결하면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죠. 그 30일 안에 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 또 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죠. 이거는 특례가 적용되는데 매매는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30일 이내 한번 했으면 특례에 의해서 또 60일 이내 할 필요는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 5번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왜의 자료 외자 동그라미 왜의 자료 제출하면 500만 원이죠. 외자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왜의 자료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가 드립니다. 신고관청이 다운계약서 적었지 통장 입금표 보자 하는데 못 보여주겠다 하면 3천만 원 이하가 드려. 보여주면 거짓 신고하는 게 적발되면 5% 이하가 드려죠. 100분 5.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운계약서 적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 다운계약서 적으려면 입금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입금해야 되겠죠. 만약 3억에 거래해놓고 2억으로 계약서 썼으면 2억 입금시키고 1억은 현금으로 그냥 줍니다. 현실적으로. 5번이 답이고요. 1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 2번입니다. 답 2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거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
그러나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업공개사에게.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있습니다. 해제 신고 안 하면 거래 당사자만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무효 취소 해제가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소송에 의해서 3년 후에 무효 취소 해제될 수도 있어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나무 계약해놓고 맨날 그 사람만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업공개사에 신고 의무 없고, 다만 주택임대차 신고도 개업공개사는 의무 없는데 계약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해제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다만 해제 신고나 주택임대차 신고 국가 등이나 개업공개사가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된다 했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좀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문제들인데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어차피 8문제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 40문제 풀어보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